다녔다 그러면 지금 한 5명 다닐까 말까 정도로 다니니까 애초에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될 수가 없죠. 폐쇄가 해제되고 다시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떨어지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과 함께합니다.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 오늘 침투 요원은 김장희 PD입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처음 취재할 2월 초에만 하더라도 곧 끝날 거란 어떤 희망 섞인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3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추세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진자들을 좀 찾아 나서는 그런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의 증가세, 그리고 사망자 수, 우리의 대응 체계까지 굉장히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22일 첫 번째 확진자 수가 발생한 뒤로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역의 첫 확진자 이후에 이제 보름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역 전체가 좀 멈췄다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지역의 대응 좀 점검하기 전에요. 우리 산업계가 지금 걱정인데요. 어떤 영향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사업장이지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이 제2공장 도장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현대차는 즉시 생산 라인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에서도 근로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전체가 폐쇄되고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가 먼저 가족 간 감염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이 이후에 직장 감염으로 연결되는 전형적인 지역 확산 형태의 감염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에서 특히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도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중대 고비라고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띌 정도가 아니고요. 식당에 가봐도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잘 가는 식당의 경우에도 2곳이나 폐업을 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화관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2월 달에 영화 관람한 인원을 보면 16만여 명이 관람을 했는데 그 1년 전에는 무려 48만여 명이 관람을 해서 그 감소폭을 보면은 무려 66.9%의 관람폭을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절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는 무려 3,048명밖에 관람을 하지 않아서 그 전주가 보면은 27,191명이었거든요. 무려 88.7%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나오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상욱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신 아빠니까요. 요즘 아이들 유치원, 학교 개학 다 연기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개학이 지금 3월 23일까지로 또 추가 연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다 집에 있게 되는데요. 학교 가면 아이들 이제 쉽게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도록 개학 연기를 한 조치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또 맞벌이 하는 부부나 이런 집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이 교육청에서도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금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돌 때는 이 긴급 돌봄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사실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참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은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동시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정말 이중고에 많은 고통을 겪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 긴급 재난 문자 많이들 좀 받아보셨을 텐데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방역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면 자가 진단을 좀 해보라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민분들이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나 이런 곳들을 좀 기피하다 보니 해당 상가나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제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가며 현장에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청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승현 씨.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에 울산 3번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그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 받고 이제 손님이 한 팀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식사 드리고 뒤에 오신 분들은 내보내고 주문 저희 배달도 하는데 배달 취소시키고 그냥 가게를 바로 닫아버리고 저는 갔죠 이제. 되게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확진자가 가게를 다녀간 건 지난 2월 19일. 이 식당을 비롯해 근처 카페와 청남동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동선 공개는 확진자로부터 제2, 제3의 발병자가 나타나지 않게 미리 조심을 하는 것이고요.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은 폐쇄가 결정이 되면은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2주간 폐쇄를 하게 됩니다. 폐쇄 기간은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유무, 머문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식당은 손님과 점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주문과 계산 등을 동석자가 해 직원 중 밀접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독을 포함해 이틀간 일시 폐쇄 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승현 씨는 가게를 다시 열 수 없었다는데요. 가게는 보통 하루 방역하고 다음 날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원래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이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영업을 못했죠. 승현 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게를 쓱 지나가는데 가게를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제가 안정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거 보니까 조금 아직도 내 가게가 저렇게 어떤 병균이 있는데 마냥 저렇게 되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착잡했죠. 역학조사관의 그 판단에 의해서 폐쇄가 되어야 될 곳은 폐쇄를 시키고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곳은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너무 불안해 하시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이 병원은 지난 2월 27일 울산에 2번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방역팀이 와서 그 주변 전체를 다 방역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를 약간이라도 접촉한 분들은 전부 바로 그 객관 검사를 해서 전부 문제 없음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병원이 폐쇄된 시간은 약 4시간. 방역 후 바로 정상 진료에 들어갔는데요.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노출된 뒤 수시간이 지나면 사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입구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열을 체크하고 어디에 다녀오신지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병원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기침이나 약간의 증상이 좀 이상한 분들은 병원 출입을 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 공개는 혹시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시민들의 자가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공포감 확산으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이나 식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소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분들 중에서 이곳이 영구 폐쇄됐다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독 작업이 끝난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그 동선을 따라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부산시의 경우는 방역 소독을 끝낸 곳은 안심해도 좋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부산 클린존이란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부산에 1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동네 밀면이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폐쇄했다가 방역 소독을 끝내고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서 부산 클린존 1호점으로 동네 밀면을 지정했는데요. 이런 행정당국의 노력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면
감동은 시민이 좀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에요. 이게 네. 처음 시작한 곳이 전주였죠? 예, 전주. 예. 지난 2월 달에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그 집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한옥마을 임차인들에게 네.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틀 뒤부터 시작해서 전주 전체 상인들이 좀 가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다라고 인터뷰하는 임차인들 얘기를 예, 좀 그렇죠. 인터뷰를 많이 볼 수 예, 있었는데 울산도 이 움직임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울산 신정시장 상인회에서도 1, 2층 임차인들에게 네. 2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예. 하는 공문을 보냈고, 남북 전통시장이나 동물산 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인데 정부도 여기에 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는 경우에는 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 상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된 전주시의 경우에도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확진자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버텨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 늦추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3월 1일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3월 2일에는 다행히 확진자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코로나19에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계와 시민의 자원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별 진료소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필요가 지금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 진료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울산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900명이 넘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방역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협약을 맺은 푸른지붕 봉사회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방역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갈 곳은 15집입니다. 15집 오늘은 15집인데 이 집들은 다 저희들이 우리가 유료 지원해 주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체크해놨는데 4번 할아버지는 여기 중구 산정길을 지금 3일째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3인 1조로 3개 팀이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방문해 소독을 진행합니다.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싱크대 쪽, 주로 그쪽, 손잡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가수도 구멍마다 다 해주고, 들어가면 대문부터 자기가 가문까지 쫙 뿌려주고. 실례합니다. 어르신. 예, 방역 좀 해드릴게요. 쪽방촌 주거 특성상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에 있으니까 계속 저는 될까 싶어서 그런 거죠. 뭐. 혹시나 저는 모르겠는데 딴 사람한테 불편을 줄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당 등 복지시설이 일시 폐쇄되면서 취약계층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일일이 방문하는 방역봉사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연락이 안 되셔서 가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이제 안에서 기거만 하시니까 가장 우려스럽죠. 동네 할머니들은
아, 잘 계시고요. 예. 아이고. 일체 집에 안 와요. 서로가 다 문장가 놓고 얻어 가지도 않아. 그래도 전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을 했다라는데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지금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거 나도 걸리지 않았나?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런 트라우마에서 좀 해소할 수 있게 저희들이 방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심도 이런 것도 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지 보름, 발생 초기의 급박함을 지나 지역사회 전반에 침착한 대응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역봉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동권이 제한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도 의료인이나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중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야겠군요. 지역사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병상 문제가 시급해 보였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음압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울산의 기존에 울산대병원에 29병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울산 시립노인병원에 104개 음압병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60병상의 음압병상을 확보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20개 병상도 추가로 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곧 180개 음압병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 참 중요한데요. 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조치 조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체 채취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까지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권고, 예. 하지만 지금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해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시에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예, 그렇죠. 강력하게 그런 예, 것이죠. 저희가 마스크 사재기 문제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마스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엔 저는 이 말이 뭔가 싶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네. 예. 이 거리두기란 말이 참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쳐야지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가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결국 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앞면을 보면서 사선으로 예. 보고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침방울이 튀길 가능성이 적게 되고요. 예. 가까이서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얘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전염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또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임이나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할수록 가까이에서 밀접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가족 간의 전염에 이어서 이제 지역사회 전염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 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모임도 좀 자제하고 가까운 긴밀한 만남도 좀 자제하고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되더라도 일정한 거리는 유지하면서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배려하자 이런 취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PD 모두가 확진자 동선을 피할 때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물론 안전 취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지만 이미 방역을 완벽히 마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지역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 카페인 울산페이가 기존 할인 5%에서 10%로 할인폭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변호사님. 마무리 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이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해서 시민의식을 더욱더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2주간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집에 계시고 밖으로 나가시 마시고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대화할 때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등 이런 개인 위생을 잘 지키셔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자.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안했던 대한의사협회 표현입니다. 큰 눈이 오고 난 뒤에는 따뜻한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당분간은 사소한 모임도 자제하시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